자, 반갑습니다. 자,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통신설비기능장 2019년부터 변경이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19년에 실기가 좀 많이 변경이 됩니다. 많이라고 했더니 다들 겁먹으시는데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주요 변경 내용들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설비기능장 실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변경된다라고 해서 기존 거를 버리시려고 하는데 기존 거 버리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존 거는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변경되는 거 추가되는 거 보시면 돼요. 추가. 그래서 추가되는 거를 어떻게 더 많이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4회까지는 여러분들 좀 지금보다는 손쉽게 땄어요. 그래서 통신설비기능장을 너무 손쉽게 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능장이라는 수준이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실제하고 맞추려고 조금 난이도를 올린 거예요. 자,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오늘 설명드릴 거 다 훑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뭐 그렇게까지 높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기능장 수준으로. 그리고 타 기능장들, 뭐 전기라든지 전자라든지 타 기능장들에 대비를 하면 통신설비 기능장이 그래도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쭉 주요 변경 내용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저하고 주요 변경 내용 뭐 너무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지루하니까 대략 한 20-30분 이내에서 여러분한테 굵직굵직한 것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까요? 자, 일단은 변경된 내용, 주요 내용들 골자로 한 걸 보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학원 소개, 빠뜨릴 수가 없겠죠. 저하고 같이 하기 위한 학원 소개도 드릴게요. 자, 변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변경 내용을 일단 정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 2, 3과제 나눠져 있는데, 통신설비 기능장,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통신설비 기능장은 1과제, 2과제, 3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 2, 3과제가 있는데, 통신설비 기능장은 실격이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실격은 일단 다 피해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1과제에 대한 거는 실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너무 안 한대. 이거 누가 그래요? 전파진흥원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야. 1과제를 그냥 아예 안 본대. 안 본대.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한테 얘기해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까지 학원에 오셨던 분들한테도 어떻게 1과제는 기본적인 점수 맞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보너스 점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앞으로 1과제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과제의 변경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실 거는 기존 거를 먼저 볼게요. 기존은 15분이라는 시간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 15분 시간이 짧아요? 절대 안 짧아요. 왜? 15분 동안 아는 거 다 쓰기에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빨리 끝나시는 분들 5분 이내에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15분이라는 시간이 넘쳐났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다? 30분이나 줬어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30분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 또 진흥원 공단 직원들이 몰라. 보면 어때? 봐도 상관없어요. 왜? 실제로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많이 줘봤자 20분이면 충분해요. 왜? 모르면 못 씁니다. 사지선다 아니에요. 주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거나 쓰거나 하셔야 되는데, 30분이라는 시간 어쨌거나 시간은 2배로 줬습니다. 2배로 줬는데 원래 나오던 건 기호약호와 설계도서의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호약호와 설계도서의 작성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통신설비 기능장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필기 공부부터 대충 한대. 그냥 대충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필기에 나왔던 걸 어떻게 설계 이론이라는 명목 하에 내면은 필기 공부도 제대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3이라고 해서 어떻게 1과제 중에서 세 번째로 설계 이론 파트를 문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5점이 플러스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15점을 어떻게
밥만 먹든지 아니면은 조금 버리고 가든지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하 5점에서 10점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점으로 배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측정 이론에 뭐 단답형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설계 이론이라는 거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요. 자, 공단에서 자, 샘플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게 뭐 광통신의 장점을 작성하시오.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 대상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되게 문제는 간단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필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만 해놓으셨으면 어떻게 뭐 3개 쓰시오, 4개 쓰시오, 5개 쓰시오 하면 다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부분 점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2개. 많이 쓰면 뭐 3개, 4개. 뭐 다 쓰면 땡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설계에 대한 부분. 1과제부터 5점 배점이 늘어나면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은 30분이 늘었고 점수는 5점이 늘었습니다. 자, 다음은 2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과제. 자, 2과제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크게 봤을 때 UTP 케이블을 하나를 만드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문제. 세 번째가 광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세분화돼서 나누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시간을 봤더니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UTP 케이블 제작이라는 거 30분,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거 45분, 그리고 광 섬유 측정에 30분을 줬어요. 토탈 시간을 우리가 1시간 45분을 줬어요. 자, 변경 골자를 봤더니 1시간 또 45분이네요. 똑같아. 똑같으면 시간도 똑같냐 세부적인 거 아니에요. 자, UTP 케이블은 25분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케이블 만드시면서 떨어지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케이블을 만든다 떨어지는 이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릴게요. 감독관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서 떨어집니다. 감독관이 1번으로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2번을 만든 거야. 그거 실격이에요. 그거 실격. 지금부터는 실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독관이 2번 만들었는데 1번을 만들었어. 그것도 실격이에요. 아니 그래도 통신이 된대. 통신은 되더라도 얘네가 시험이죠, 시험.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일단 감독관 얘기 잘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험장 가면 왜 이리 긴장들을 해요?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긴장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손에 땀이 흥건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원 오셔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수건 아니면 장갑 이렇게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UTP 케이블 만들다 떨어지는 게 제일 억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챙겨가시면 시간은 30분 이내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30분이 모자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연습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UTP 케이블 만드시는 분들 보면 25분이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을 25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분은 어디 갔어요? 이 5분은 뭐 1과제 갔다고 쳐. 1과제 몇 분이 늘어났는데 30분이 늘어났대요. 그럼 25분은 어디 갔어? 자, 다음 네트워크 구성 봤더니 55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벌써 10분이 늘었습니다. 10분이. 실제로 지금까지 시험 봤을 때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5분, 20분 이내면 시험이 다 종료가 됐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연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험장 가서 너무 긴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간을 45분을 다 소모를 합니다.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영타를 치시는데 어떻게 아직도 A, B, C, 어디 있어 이러시는 분들, 일단 영타 독수리타로 치셔도 돼요. 대신에 독수리가 어떻게 되게 빠른 독수리여야 돼. 빠바바바바바바바 이 정도는 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치시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근데 10분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빨라지는 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에 더 좋다는 얘기예요. 자, 55분으로 10분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구성 쪽에서 많이 변경이 됐을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자, 변경된 걸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토폴로지 수를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자, 토폴로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토폴로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망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구성. 망구성에 대한 게 기존에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자, 변경된 부분에서는 망구성이 몇 개까지 왔느냐? 망구성이 3개까지로 늘어납니다. 3개까지. 문제 유형이 다양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문제 유형이 다양해졌다. 자, 그래서 토폴로지 수가 원래는 1개였던 게 어떻게 3개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토폴로지가. 자, 그래서 토폴로지 수가 변경된 게 주요 크게 오는 골자입니다. 왜? 토폴로지가 변경됐다라는 거는 망 구성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안에 내용도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IP 설정 및 구성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 룩백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직접 설정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배워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어폐가 있죠. 그래서 크게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추가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데이터 송수신의 시험을 했는데, 자, 시험 내용을 봤더니 지금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뭘로? 자, 서브네팅이 들어갔고요. 자, 트렁크의 VLAN, 그리고 HSRP, DHCP 이런 것들이 추가됐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들, 서브네팅 들어봤을 테고, VLAN 들어봤을 테고, 자, DHCP 들어보셨을까요? DHCP, 자동 할당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서브네팅은 얘기만 들어봤지 실제로 안 해보신 분들 되게 많겠죠. 그래서 서브네팅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따가 세부 내용 볼 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트렁크라는 거는 우리 VLAN을 설정할 때 트렁크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VLAN 하면 같이 묶어 들어가는 거고, 자, HSRP다라고 하면 HSRP 결국은 얘는 프로토콜 얘기합니다. 프로토콜. 자, H는 핫이에요. 핫. 뜨겁다 막 할 수도 있죠. 자, S라는 놈은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R은 우리가 잘 아는 라우터 얘기합니다. 스탠바이 라우터예요. 스탠바이 라우터. 라우터가 스탠바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면 상시대기 라우터 프로토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라우터 2대 중에 하나는 상시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HSRP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될 거, 연습해야 될 게 조금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면 네트워크 구성 후에 필답형 작성을 제출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A4 용지에 어떻게 필답형으로 쓰게 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이 구성정보 백업 파일로 제출해라라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파일을 내가 설정을 한 거를 백업해서 제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쓰는 시간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실제 시험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공단에서 예제로, 그러니까 예제라고 하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주요 변경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 백업 파일로 제출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지에 답을 적을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채점은 어떻게 해요? 채점은 당연히 이 백업 파일 가지고 채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관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거는 감독관이 알아서 할 거예요. 만약에 적어라라고 해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해서 기존처럼 나오는 것들 보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자, TFTP나 시스로그를 사용. 자, 3C 데몬 툴로 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TFTP, FTP의 앞에 트리비얼만 붙여놓은 거예요. 파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맞아요. 그리고 시스템 로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다운로드 가능한 3D 데몬 툴을 얘 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프리웨어니까 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시스템 로그라든지 TFTP 파일 전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송이나 시스템 로그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기존보다 뭐가 된가요? 약간 진짜로 전문성 있게 보이죠.
전문성이 있게는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TFTP나 시스로그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 안 삼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이 안에 있는 서브네팅이나 VLAN, HSRP 뭐 이런 것들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광산별 측정에 대한 부분은 좌동 똑같다. 자, 대신에 시간은 다시 25분으로 줍니다. 5분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광산별 측정 접속. 자, 이 부분은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빨리 끝납니다.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오래 걸려요. 자, 그 이유를 제가 학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희 수강생들 뭐 합격해서 나가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마 저희 학원이 거의 최다일 거예요. 최다일 건데 어쨌거나 광산별 측정 부분을 제가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전혀 그냥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 하나도 없이 오셔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장비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못해요. 광산별을 측정하는데 내가 처음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크게 이거 하고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 그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광산별 측정은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도 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쉽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학원에 있으면서 2번, 3번만 연습하고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 해보시라고 불안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손 안 대도 된다. 근데 그런 분들 가면 합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광산별 측정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시간은 대신에 5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더니 5분 까먹은 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네트워크 구성 쪽으로 들어왔어요. 시간은. 자, 내려와서 배점을 봤더니 50점이었던 게 어떻게 45점으로 까였어요. 50점이 45점으로 까였어요. 네트워크 구성 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55분을 주면서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점수를 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에서 점수를 깔 수도 있겠죠. 어디에서 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을 봐보면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비교해서 뭐 이러한 것들 능력치를 요구하고 어떻게 뭐 이런 목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글자가 안 바뀌었네. 3과제예요. 3과제. 자, 3과제는 우리 회로 조립과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회로 조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기존의 시간은 1시간 반을 줬고 연장 시간에 30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장 시간을 10분 쓸 때마다 어떻게 몇 점씩 해서 고정 점수가 감점이 됐어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3점씩 감점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분을 다 쓰고 파형 다 띄우고 뭐 했어? 그러면 일단은 9점을 까먹고 들어갔어요. 까먹고 들어갔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35점이었어요. 점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앞에서 5점을 어디서 빼먹었어요? 이거에서 1과제로 빼먹은 거예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시간이 줄었습니다. 1시간 15분으로. 연장 시간은 없어졌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3과제에서 연장 시간이 없고 시간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이 땡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실격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통과를 못하면 여러분들 다 실격이란 얘기예요. 회로 조립을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우습게 보고 간단하게 보고 막 했었는데 왜? 기존에는 회로가 몇 개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제 회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소한 15개, 20개 정도는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존에는 막 하고 나면 선생님 뭐가 나올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로 조립을 정확히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회로 조립을 할 줄 아시고 어떻게 스코프 같은 거 장비 사용법을 익숙하게 좀 만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 실질적으로 통신설비 기능장의 회로의 난이도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 1시간 15분이니까 1시간 15분 동안 난이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장 시간이 없어졌고 하기 때문에 회로 난이도는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로 조립하고 측정하는데 여러분들이 회로도 보고 제대로 할 줄만 아시면 되고 측정은 어떻게 파형 같은 거 잘 찍어내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시험 문제가 추가 제작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을 볼 건데요. 세부 내용은 잠깐만요. 자, 세부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샘플 문제로 해서 제가 띄웠습니다. 자, 샘플 문제를 볼 텐데, 자, 샘플 문제는 말 그대로 샘플일 뿐이에요. 이거는 변형될 수 있다 라기보다 거의 100% 변형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케이블 제작이나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경우 시험 시간은 뭐 어떻게 1시간 45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UTP 케이블 제작은 25분 준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나면 자, 네트워크 구성 시험에 대한 거는 55분을 주고 광 25분. 아까 봤었죠? 자, UTP 케이블 같은 경우는 25분인데 자, 케이블 3개 제작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실 만한 건 없어요. 없고요. 자, 다음으로 보면 자, 다음으로 보게 되면 자, 네트워크 구성 설정과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물리적인 결선 및 IP 설계에 대한 거 대신에 어떻게 식별 서브넷 수행해라. 서브넷 수행해라 라는 게 나와 있죠. 물리적 식별하고 서브넷 수행해라. 자, 도면을 참조해서 뭐 케이블 연결하고 실질적으로 이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연결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식별해서 뭐 이렇게 해라 라는 거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PC1에서 PC2로 통신이 안 되면 실격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얘 통신에 대한 건 핑 테스트를 하게 될 건데 어제가 나오던 핑 테스트 안 되면 실격당한다 라는 얘기예요. 실격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자,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있는 거는 뭐냐. 자, 서브넷 분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서브넷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C클래스 기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암산이 가능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클래스를 기반으로 서브넷 문제가 나올 거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암산이 될 정도로 준대요. 너무 복잡하게 안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브넷에 대한 개념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장비의 뭐 기본 연동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기본 연동이야.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자, 라우터 2의 뭐 이름 뭐 어쩌고 나왔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면 뭐 게이트웨이 설정 같은 거 다 했었으니까 자, 스위치 설정이 추가가 됐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 자, 스위치 설정이 추가됐다는 건 VLAN 들어왔다는 얘기죠. VLAN. 그래서 VLAN 몇 번을 생성하고 VLAN의 이름도 이렇게 설정을 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연동된 포트를 VLAN 10번에다가 어떻게 해라? VLAN 10번에다가 할당을 하고 VLAN 10번에다가 할당을 하고 자, 뭐 도면을 참조해서 VLAN 10번 IP를 할당하고 게이트웨이 설정해라 라는 것들.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VLAN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계층이죠. 2계층의 스위치 기능이 출제가 됐답니다. 그 얘기는 출제가 되었습니다요. VLAN 무조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서 수행한 서브넷 분류 결과와 VLAN과의 연계성을 정확히 인정하고 물리적 포트를 분할해 VLAN 관련 설정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VLAN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게이트웨이, 트렁크 포트 이런 것들의 설정이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추가. 자, 그리고 나면 자, 라우터 설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라우터 설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NAT나 PAT 뭐 이런 것들 봤는데 NAT 설정에서 아마 추가가 조금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될지는 학원에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OSPF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계속 봤던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실 건 없어요. 문제 되실 건 없고 자, 다음으로 보면 자, 라우터의 뭐 기술
요거 뭐 어쩌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의 재분배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자, 계속 봤던 거니까 뭐 상관없고 스위치를 자 V 구조로 연동하고 특정 토폴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토폴로지는 두 대의 라우터와 한 대의 스위치를 V 구조로 연동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두 대의 라우터 두 대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V자로 스위치랑 연동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HSRP를 통한 장비의 경로, 이중화 기술 등의 구현을 요구합니다. HSRP를 여기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라우팅 IGP 위주의 뭐 이런 출제됐다라고 하고 라우팅을 통한 뭐 어떻게 루프백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뭐 쭉쭉쭉 보시면 뭐 말씀드린 것들 그 안에서 해결되죠. 그리고 뭐 필터나 코스트 이런 것들은 출제 안 한다는 얘기는 이 문구랑 똑같아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출제한다라는 얘기예요. 엄청 깊게는 안 가겠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자 장비 모니터 및 관리 설정. 그래서 장비를 모니터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설정들을 얘기하는데 텔넷 설정은 뭐 여러분들 많이 해봤고 시스로그, 시스템 로그 설정도 하셔야 되고 구성 백업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TFTP 서버로 전송을 한다. 어떻게 TFTP 서버다라고 하면 파일 트랜스퍼 얘기하는 거죠. 근데 T가 붙어서 트리비얼해서 얘는 FTP보다는 좀 더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PC2의 TFTP 서버로 전송해라. 그러면 PC2가 TFTP 서버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시스로그 설정하고 구성 백업하고 이런 게 이제 추가된 부분이죠.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제 구축 완료 후에 자 장비를 관리하는 기술을 요구한다. 그래서 구축 완료 후에 이제 관리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뭐 유저네임, 패스워드, IP별 접속 제한, 권한 이런 것들 요구를 하고요. 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ACL에 대한 거 얘기를 그 전에도 했었죠. 그전 수업 때도 했어요. 그리고 인증 서버에 대한 연동 같은 거 이렇게 깊게 안 간다라는 얘기고, 자 NMS 여기에 서버 등록을 위해 SNMP 설정을 요구한다. 어떻게 망관리 프로토콜 얘기하는 거예요. 망관리 프로토콜. 그래서 망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자, 쭉 읽어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시스로그 설정하고 TFTP 서버로 전송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자 서비스 테스트다라고 해서 PC1에서 PC2로 핑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핑 테스트 안 되면 당연히 실격이다 라는 얘기 있고요. 자, 핑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감점이 부여된다. 결국은 좀 전에 한 얘기랑 똑같죠. 핑 테스트 안 되면 실격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격에 대한 기준들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학원 오시면 어디까지는 꼭 하세요라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VLAN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자 이거는 실제로 제가 공단에서 뭐 연습으로 해서 하나 받은 건데요. 네트워크 구성 설정 시험에 대한 도면입니다. 자, PC1에서 어떻게 기존에는 패치 판넬, 스위치, 라우터, PC2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그냥 핑 테스트 하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여기 스위치 1에 VLAN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VLAN이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LAN 추가돼서 액세스나 트렁크 라인들 확인하셔야 되고,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토폴로지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이 토폴로지 말고도 2개 더 있다는 얘기예요. 2개 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토폴로지고 2가지가 더 나올 거예요. 2가지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라우터와 스위치를 가지고 뭐 V자 형태로 구성을 한다. 그런 토폴로지도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2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자, 네트워크 설정의 범례까지도 자, 예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본산이, 자산이, 뭐 지산이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사설 대역을 이렇게 땡땡땡 처리해서 이 슬래시 24 네트워크 할당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 여기에 시리얼 IP의 맨 끝단을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거. 서브넷의 맨 끝단이 X 표시를 시켜서 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르게 나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서브네팅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죠. 뭐래? 자, 공인대역에 안 보이네요. x.x.x.x. 그래서 우리 4개 옥텟으로 돼 있죠. IP가. 그렇게 돼 있는 슬래시 24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X개 네트워크로 서브넷을 분리하고 첫 번째 네트워크를 할당해라. 서브넷 할당 방법, 네트워크 할당 방법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할당도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게 자세한 이 과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제 세부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광 접속 및 측정. 여기에 포인트는 25분으로 줄었다라는 거 하나. 줄었는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도 하나. 자,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학원에서는 이 과제가 지금 현재 추가되는 부분들 대비해서 어떻게 TFTP라든지 시스템 로그, 시스로그라고 하죠. 자, 이 부분하고 HSRP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기존처럼 어떻게 단순하게 뭐 기존에 따신 분들 얘기를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기존에 따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툭툭툭툭 해놓고 합격하신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그분들보다는 어떻게 레벨이 상향 레벨이 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라기보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실무에 맞게끔 조금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해도 제가 봤을 때 기능장 수준으로 봤을 때는 쉬운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방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 있죠. 역 나오면 엎어지면 코가 닿아요. 대신에 키가 제가 봤을 때 한 10m 내시면 돼요. 결국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역하고 주변 접근성도 좋고요. 자,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담실 이렇게 강의실들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강의실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 아마 새 강의실에서 연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강의실을 추가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뭐 새 강의실 쓰실 수도 있고 뭐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실 중에 한 군데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장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희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돼요. 광장비부터 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 상가지에서 하는 측정 장비들 시험장에 맞게끔 갖추고 있고요. 라우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를 찍어 놓은 건데 우리 4개 단계에 있는 라우터입니다. 라우터와 스위치를 지금 4개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서 렉 외에 4개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렉 외에도 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 연습하실 때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역 3번 출구 나오면 바로 앞에 있어요. 역 접근성도 편리하고 만약 지방에서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 서울역이나 어디 뭐 용산역, 영등포역 이런 데서 내리시면은 1호선 타시면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통신설비 기능장은 어떻게 실기도 한 방에 가셔야 돼요. 이론 물론 한 방에 가셨겠죠. 근데 실기도 한 번에 끝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대신에 하실 때 조금 내가 연습 좀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년 1회차 뭐 변경된다라고 해서 지금 걱정돼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많으신데 저는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뭐라고? 하셔야 될 게 조금 늘어나긴 했다. 근데 기능장 수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타 기능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쉽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쉬우실 때 빨리빨리 취득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시게 되면 실기 강의하면 뭐예요? 온라인에 모바일 강의까지 전부 다 무료 지원해 준대요.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습도 하시는 거예요. 연습 뭘 보고 강의 보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019년
통신설비 기능장 실기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한 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유익한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